자, 오늘은 수락산 눈 구경 왔습니다. 수락산 3번 출구에서 천상병 산책길로 산복길로 해서 귀인봉으로 해서 도솔봉, 그 다음에 치마바위, 하강바위, 코끼리바위, 그리고 철모바위, 수락산 정상, 그 다음에 그 기차 홈통바위는 오늘 눈이 와서 우회를 하고요. 그리고 도정봉 갔다가 다시 백을 해서 성림사 능선을 타고 성림사를 갔다가 장암역까지 약 11.9km 정도 되는 오늘 그 길 눈 구경하러 왔습니다. 자, 수락산역 3번 출구에서 마지막 화장실까지 약 1km 정도 되고요. 그 화장실에서부터 귀인봉까지 해발 285m 귀인봉까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귀인봉까지 약 2km 정도 되고, 귀인봉에서 도솔봉까지 가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 그 도솔봉 올라가기 전에 약 100m 아니죠, 한 10m 정도 바위로 된 길 아이젠을 찾으니까 오늘 무난하게 거기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귀인봉이 해발 285m인데 거기서부터 도솔봉까지 2.7km입니다. 도솔봉이 해발 540m인데 거기서부터 약 1.1km 정도를 가면 편안하게 우회길에 다 있습니다. 수락산 정상, 오늘 수락산 정상이 해발 637m입니다. 수락산 정상에서 여기 기차바위 우회길 갈림길 거기까지 약 500m 정도 가고요. 그 기차바위 우회길에서 그리고 도정폭 갈림길까지 약 1.3km, 거기는 좀 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늘이 져서. 자, 그리고 갈림길에서 왕복 1.1km 정도 도정봉을 갔다 올 겁니다. 도정봉은 해발 526m 그러죠. 갔다 와서 그 갈림길에서 아스팔트 옛날 호남식당 자리인데 지금은 다 정화정리 해가지고 다 없어졌고 말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산이죠. 거기까지가 2.1km 정도 되는데 완만한 능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림사 들리고 왕복 1km 정도 됩니다. 들렸다가 노광서원 들리고, 그리고 석의 박새당 바위에 새겨진 글씨 이것들을 보고, 그러고 장암역으로 가면 11.8 내지 9km 정도 됩니다.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가 귀인봉입니다. 해발 285m인데요 귀인봉이라는 이름은 김시습이 정계에 은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그래서 귀인봉이라고 한 설도 있고, 그리고 정기임이라는 분이 산을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산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2.7km 하면 도솔봉을 가는데, 도솔봉에 마지막에 한 마사투구간인데 눈이 와가지고 아이젠 찼으니까 상관없는데 한 1km 구간은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10m 정도 바위 올라가면 도솔봉이 됩니다. 도봉산을 당겨옵니다.
주금산 쭉 오른쪽으로 가서 포대능선, 자 쭉 가서 보면 저기 끝에 요게 홍복산입니다. 홍복산 정상은 군부대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쭉 그래서 여기는 양주의 진산 불곡산입니다. 자 왼쪽이 임꺽정봉이고 오른쪽이 상투봉입니다. 자 그 뒤에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게 양주의 도락산이고요. 자 이곳은 김시습의 호를 딴 매월정이 되고요. 자 이제 저기 수락산 배낭바위 뒤쪽에 정상은 사실 안 보입니다. 자 여기가 독수리바위가 됩니다. 독수리바위. 자 그 다음에 배낭바위. 희미하네. 배낭바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코끼리바위고 하강바위. 자 여기는 도솔봉이 됩니다. 자 도솔봉 바로 아래 그 절이 하나 있어 깊숙하게 있는 절. 자, 이 절이 용구람이 되는 겁니다. 용구람 어디 갔나? 예, 여기가 용구람. 자, 저 뒤에 천마지맥에 주금산이 보이고요. 쭉 이제 천마지맥입니다. 자, 내마산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철마산입니다. 자, 쭉 가서 이제 여기가 꽈라리봉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천마산이 됩니다. 천마산 바로 앞쪽으로가 관음봉이 됩니다. 관음봉이고, 자 여기가 청학동에 별내면 청학동, 여기가 국사봉 줄기입니다. 자 이제 불암산 해발 508m인 불암산, 저거는 이제 저 밑에서 보면 붓을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옛날엔 필붕이라고 그랬다라고, 그 다음에 불암산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불암산성, 헬기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불암산성 지금 한참 복구 중에 있죠. 해발 408m입니다. 자 불암산성인데 저기가 삼국시대에 쌓았던 성터라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이 여기가 이제 당고개 쪽이고, 자 쭉 이 부분이 덕능고개가 됩니다. 자, 이 귀인봉부터 약 1.5km 구간이 저런 편안한 능선길입니다. 자, 그 수락산은 정규 등산로가 약 20개 정도, 능선까지 오르는데 2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산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 1구간이라고 해서 수락산역 1번 출구에서부터 소방서로 해서 그 수락골 벽운동 계곡으로 해서 세광장, 그 다음에 깔딱고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약 4km, 4.5km 정도 되는데요. 겨울에는 피해야 될 곳입니다. 그게 세광장부터 돌계단으로 약 1km 구간 가고, 또 깔딱고개에서 안릉을 타고 수위 난간이 있지만 겨울에 손 실었습니다. 수위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게 독수리바위 지나서 배낭바위 지나서 철모바위까지 약 800m 구간이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3번 출구로 해서 이쪽으로 귀인봉으로 해서 도솔봉으로 해서 이렇게 편안한 능선길로 많이 다닙니다. 수락산은 그 전설에 의하면 이성계가 조선 왕국을 세우고 그랬을 때 이 수락산이 강원도 12,000 봉우리 중에 하나인데,
그 봉우리가 그 한양에 진산이 되기 위해서 막 오다 보니까 이미 산 같지도 않은 산, 목멱산이라는 산이 거기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그래서 성질나 가지고 이 노원골에서 뒤들어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들어 앉은 모습이라고 해서 조선 조정에서 그 장수의 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목숨 숫자에다가 머리 숫자에다가 그리고 그 떨어질 낙자에서 수락산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적의 산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전설이고, 실제로는 수락산의 동쪽에 저 청학동이나 의정부 쪽에 그쪽에서 보면 그 물이 사시사철 많이 흐른다랍니다. 뭐 흑석굴이라든지 이쪽으로. 그래서 물 숫자에다 떨어질 낙자 해서 수락산이라고 정했다라고 합니다. 수락산은 우리 정상이 637m입니다. 수락산 마지막 그 계단 올라가기가 조금 숨이 찹니다. 자, 여기가 불암산입니다. 저기 육마산하고 그리고 제2롯데월드 탑도 보이네요. 자, 바로 여기 앞에가 탱크바인데 오늘은 패스합니다. 눈이 와서. 저기 끝에 그 한산, 인왕산 그리고 백악산이 보이고요. 자, 저 형제봉도 보이고 보연봉, 그 다음에 삼각산, 백운대가 보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한북정맥길이죠. 저 뒤에가 이제 상장산도 살짝 보이고 오봉도 살짝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도봉산이고, 자, 도봉산에서 포대능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또 사패산이 보입니다. 역시 사패산 뒤에가 장난 아닙니다. 뒤에가 계명산 내무봉이고요. 자, 오른쪽 쭉 여기가 제1봉, 하죠. 그 다음에 저기 한강봉도 보이고, 자, 여기 홍목산입니다. 자, 뒤에 희미하게 가막산도 보이죠. 자, 이제 여기가 수락산 배낭바위고,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독수리바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코끼리바위, 그 다음에 하강바위. 자, 제가 지금 올라가야 할 도술봉입니다. 자, 이제 이곳을 올라가야 됩니다. 여 위에가 도솔봉입니다. 자,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중심 세계관에서 불교의 중심이, 세계 중심은 수미산인데 수미산 위에 도솔천이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솔천은 그 이상향의 정토, 아주 아름답고 이상향의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도솔천이라고 하는데, 그 도솔천에는 석가모니가 지상으로 내려올 준비를 했었던 내원이라는 곳이 있고, 쭉 인간의 환락의 세상을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외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락산에 여기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에 내원암이 있습니다. 김시섭 선생이 거기서 응가하면서 공부를 해서 과거 급제를 했고, 그리고 자, 나중에 관직에서 물러나와서도 그곳에서 잠깐 머물렀었다라고 하는 내원암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도솔봉 도솔천이라고 하니까 우리 1956년에 미당 서정주 선생의 춘향유문이 생각이 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두려님.
5월 어느 날, 자, 여기 수락산입니다. 저곳이, 저기가 수락산의 영락대, 그 다음에 여기가 향로봉입니다. 자, 저 뒤에 소유산도 보이고요. 왕방산, 해룡산도 보이고, 자, 여기가 이제 용암산, 천겸산, 수리봉, 그 다음에 옛성산, 여기 퇴계원의 퇴매산이 됩니다. 저 뒤에, 자, 천마산도 보이고요. 자, 저기 백봉산이고, 백봉산 뒤로 용문산도 보이고, 자, 저기가 예봉산, 검단산, 자, 여기가 불암산이 됩니다. 이 치마바위입니다. 눈이 안 왔으면 이리 올라갈 텐데 눈이 와서 지금 협곡 쪽으로 우회해서 갑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우회해서 많이들 다닙니다. 자, 여 우회를 치마바위라고 하는데, 치마를 펼쳐놓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래서 치마바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 도홍산의 여성봉, 불암산의 여근석, 이런 것보다 상당히 운치 있습니다. 여기도 여성봉인데 이걸 운치 있게 치마를 덮어줘야 한다라고 해서 치마바위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운치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이름을 지었었던 우리 선현들 감사드립니다. 멋진 운치 있는 말 지어주셔서. 자, 여기서 이제 매월정에서 이 올라오는 길, 여기서부터 깔딱고개인데 겨울철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저기 독수리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배낭바위, 그 다음에 자, 철모바위 뒤쪽에서 한 100m 정도 가야 정상이 있습니다. 아, 저 정상이 보입니다. 자, 여기가 정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지금 코끼리바위, 자, 오늘 코끼리바위고, 코끼리바위, 저기 하강바위 다 생략합니다. 눈이 와서 위험해서. 자, 이 하강바위 어떻게 보면 좀 남사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강바위라는 거는 저 위에서 자일 타고 내려오는 연습을 하는, 하강한다는 그 하강바위라고 한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저 바위가 언제 하강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서 하강바위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수락산을 처음 온 건 친구들하고 함께 1981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이 딱 정확하게 4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 나무가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동네 밑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 그때 당시에 65년이가 됐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장수하는 나무 보호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약간 그 방향만 좀 틀어졌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수락산 1번 출구에서, 그리고 소방서에서, 그리고 벽운동 계곡으로 해서 새광장, 여기 깔딱고개, 그 다음에 독수리바위, 그리고 배낭바위 쪽으로 올라오는 이 길입니다. 이거 상당히 가파르고 아주 힘든 코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기가 이제 철무바위가 되고,
이제 정상은 여기서 한 100m 정도, 150m 정도 이리 쭉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락산 가는 정상 올라가는 마지막 한 30m 정도 이 계단이 또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저 계단이 한 15개 정도가 계단 높이가 상당히 층층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오르시는 분들이 전부 다 불만입니다. 그 뭐 설계하신 분들이 뭐 알맞게 설계를 했지만 다리 짧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정상 가는 이 계단이 약 30m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항상 이 정상에 마지막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자, 이제 정상 다 왔습니다. 이제 가야 저 기차바위 저는 위에 길로 오늘 가겠습니다. 그 저기 봉우리가 도정봉입니다. 도정봉.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도정봉인데 희미합니다. 자, 그리고 동막봉이고 저 뒤에 불곡산이 보입니다. 불곡산은 오른쪽 뒤로 보면 가막산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자 동두천의 마차산입니다. 자, 그리고 연기나는 뒤로, 연기나는 뒤쪽 거기가 소요산이고, 연기나는 그 허연 바위 살짝 보이는 게 칠봉산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천보산 녹양역에서부터 해서 쭉 따라서 가면 우리 천보지맥, 천보산맥이라고도 하죠. 자, 쭉 가면 자, 하얀 구름 있는데 그쪽이 회암사지고, 자, 그 칠봉산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봉암사거리라고, 거기까지가 약 23~24k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가 우리 국사봉 수의봉이고, 해룡산 군부대에 있는 해룡산 왕방산이 보입니다. 자, 이곳은 남양주도 되고 포천도 되는데 저기가 그 광릉수목원 관할이어서 비탐입니다. 자, 수리봉, 천겸산, 용암봉이라고 합니다. 자, 저 뒤에 그 운악산도 보이고 국망봉도 보입니다. 자, 저기가 죽음산이 되고, 자, 여기가 바로 우리 포매 철쭉으로 유명한 서리산이 됩니다. 자, 우리 수락산 해발 637m. 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락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설을 빼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저기 자, 향로봉, 저기가 향로봉입니다. 이곳이 향로봉, 여기가 영락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향로봉이 되는데, 자, 향로봉과 영락대 그 뒤쪽으로 보면 검은골이라는 흑석골이 있습니다. 흑석동, 그 다음에 청학골, 청학동 쪽으로 물이 사시사철 아주 깨끗한 물이 아주 계속 흐르고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숫자하고 떨어질 낙자 해서 수락산이라고 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저기 지금 살짝 보이는데, 자, 여기가 우리 내원암입니다. 내원암. 그 매월당 김시습이 저기서 근거하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뭐 유명해졌습니다. 자, 저기에 그
영조대왕도 저기서 불공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순주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쭉 보고 이제 제가 내려갈 곳은 요 능선이 아니고 저기, 이 능선 맞네요. 저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저기에 성림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성림사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여기서 산지 정화 감지 초소로 내려가면 성림사 장암역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청학리로 내려가는 길은 3km라고 되어 있는데, 저곳은 내원암 청학리로 내려가면 청학리에서 당국의 역 쪽으로 오는 버스 많이 있습니다. 자, 기차 홈통바위라고 지금 30m가 나와 있는데, 기차 홈통바위는 여기서 직진을 하는 것이고, 저는 우회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회길은 저로부터 해서 기차 홈통바위를 기준으로 해서 약 2시 방향으로 진행하면 헬기장이 나옵니다. 헬기장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회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우회길이 습하기도 하지만 그 기차바위에 팔림이 부족하거나 겨울철이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이 우회길로 많이 다닙니다. 이제 특히 여성분들, 할머니들, 그리고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이 길로 가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 계곡길에서 비가 올 때는 이 계곡으로 물이 흘러서 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헬기장 오른쪽으로 해서 또 다른 우회길이 있긴 있습니다. 멋지네요. 눈이 쌓이는 모습이. 자, 기차바위 우회를 해서 왔습니다. 저기 어느 분이 저한테 기차바위가 저게 길이가 얼마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줄자로 측정을 했습니다. 110m입니다. 그리고 경사도를 또 가끔 물어보시던데, 경사도는 64.5도입니다. 자, 겨울철에는 저 눈하고 특히 그 밧줄이 미끄러워서 그래서 우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양쪽 줄이 있어서 기차바위인데 홈이 있어요. 기차 홈통바위라고 합니다. 여기가 도정봉에 올라가는 그 봉우리인데요. 이름 없는 봉우리. 근데 이게 은근히 불사두북을 할 때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지금 도정봉까지는 한 300m, 350m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은근히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자, 저 뒤에가 지나온 우리 지금 수락산 주봉하고 기차바위가 됩니다. 자, 도정봉입니다. 해발 526m. 그리고 저희가 동막봉입니다. 동막봉을 넘어서 그 동막골로 내려가면 그러면은 약 한 2.1km 정도 되는데, 그쪽에 또 버스 타고 장암역까지 갈아타고 그러기 때문에 장암역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백을 할 겁니다. 저 동막봉이라고 하는 것은 동막골 위에 있다라고, 저 동막봉이라고 그 이름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 눈이 상당히 멋있죠. 자, 이 도정봉 저기 뒤에가 의정부의 부용산입니다. 양평에 하계산 부용산도 있지만, 그리고 이 도정봉이라는 그 이름은 어느 분이 막 갖다 붙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봉우리입니다. 저 지금 아파트 왼쪽에 보면 그게 도정산입니다. 일제시대 때 깃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깃대를 세워놔가지고 깃대봉이라고도 하는데, 깃대봉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도정산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게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정갑성이라는 처사 한 분이 일제 이전 구한말 때, 자, 그 위세 세력이나 이런 난세 도를 바로잡고자
바로 잡는다 해서 바를 도자를 썼고, 그리고 바르게 잡는다라고 해서 바를 정자로 해서 도정봉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왜 도정봉이라고 했냐면 그분이 그 정갑송이라는 처사분이 거기에 은신했었던 운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도정산이라고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흑석동 위쪽으로도 그분이 은거했었던 운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도정봉이라고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봉우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약 500m 가면, 자, 장암역으로 가는 성림사 능선이라고 그 갈림길이 나오고, 거기에서 약 2.1km 정도를 가면 이제 하산 아스팔트 길이 나옵니다. 거기서 거꾸로 다시 성림사 500m를 갔다가 올 겁니다. 저곳이 동막봉입니다. 그리고 도정봉. 자, 도정봉 가기 전 이름 없는 봉우리. 자, 쭉 가서, 자, 이곳이 기차바위입니다. 자, 기차바위고 쭉, 자, 이곳이 수락산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배낭바위가 살짝 보입니다. 자, 배낭바위, 거기 또 오른쪽에 쭉 보면, 자, 저기가 독수리바위가 보입니다. 이게 독수리바위입니다. 어휴, 자꾸 흔들립니다. 자, 저기는 성림사 일주문인데요. 지금 늦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바로 하산하는데, 성림사는 제가 알기로는 서계 박세당 선생님의 둘째 아들인 박태부 선생이 김씨 선생을 충절 기리기 위해서 세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박태부 선생의 그 사당을 지키는 그 후손, 19대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분 말씀이 박세당 선생이 저 사찰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찰이 160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약 400년 정도 지났고, 1950년 6월 25일 날 다 불타가지고 1956년 그 비구니 상인 스님이 새로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노광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노광서원에서 지금 그 후손 19대 후손 83세 되신 그 후손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광서원입니다. 지금 저 아래 서계 박세당 선생님의 둘째 아들인 박태부 선생인데, 그분이 숙종 때 바른 말을 해서, 저 이제 오늘 그 19대 후손인 그분한테 지금 들은 얘기인데, 바른 말을 해서 박세당 선생이나 박태부 선생이나 일찍 정계를 은퇴를 했는데, 이 박태부 선생은 귀향을 가다가 노량진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있었던 그 묘역을 1968년에 이쪽으로 옮겼는데, 노광서원이라고. 원래는 이 자리가 박세당 선생이 김시습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었던 사당인 청절사터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고 갑니다. 자, 저 밑에 이제 이분의 아버님, 박태부 선생님의 아버님인 박세당 선생님이 이제 1660년 현종 1년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요직을 두루 돌았었는데, 40대 정계를 은퇴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40대 은퇴했다라는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 성격이 대쪽 같아서 바른 말을 많이 해서 견디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찍 은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 밑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곳이 서계 박세당 선생이 40세 관직에서 물러나서 이곳에 오셔서 그 석천동이라는
그 지명을 남기고 저곳에 학문을 연구하고 저곳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 양성에 힘썼던 곳으로 저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이 서계 박상 선생이 현종 1년 1660년에 과거를 급제해서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성격이 대쪽 같아서 40세에 관직에서 물러나서 이곳으로 와서 저기에 지금 아까 사진을 찍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바위에 글씨 새겨졌는데 석천동이라고 돌과 깨끗한 물이 있다 라고 하는 석천동이라는 글씨하고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계 유거라고 하는 서계가 머물렀던 곳이라는 서계 유거라는 그런 한자도 있고, 그리고 경치가 좋다라고 하는 취승대라는 역시 바위에 암각 글씨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만났었던 그분 19대 후손이라고 하는 83세 되신다라고 하는데 19대인지 20대인지 막 헷갈리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도 이제 헷갈린다라고. 자, 후손이 돼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아주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